네, 코인 시장 안의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과 이슈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극적인 반등 흐름을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아쉽게도 10만 달러 재돌파를 해주진 못했지만 9만 9천 달러까지 가격이 우뚝 올라서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함께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정말 오랜만에 3조 달러 선을 다시금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1,000억 달러 선을 넘어가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가파른 시가총액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던 시점을 체크를 해보면 오늘 오전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개인 SNS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 11시에 중대한 무역협정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의 글을 남기면서 코인 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쪽의 ETF 순자금 유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있었던 ETF 현황은 어떠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날에는 소폭의 유출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유입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블랙락에서 등록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인 IBIT 같은 경우는 금에서 가장 큰 ETF의 총 인플로우를 현재 추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지 주요 종목들의 가격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시죠. 비트코인 전일 대비 2.5%대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99,200달러 선까지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때 75,000달러대까지 밀려났었다가 지금 2, 3주 안으로 다시 9만 달러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재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돌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통 이 미국 증시에서는 5월의 격언이 5월이 되면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죠. 다만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이번 5월은 지속적으로 보유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5월 되고 나서 긍정적인 가격 반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해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시장 안에서의 강세 기조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반가운 가격 상승을 보이자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큰 폭의 가격 반등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더리움이 5%가 넘는 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2,000달러 선 회복을 못 해줬지만 1,9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7시쯤 성공적으로 팩트라 업그레이드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소 많은 분들이 좀 우려의 시각으로 지켜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개발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됐고요. 어제 막상 성공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을 때는 가격 변동성이 시장에 크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오늘 비트코인이 움직여주니까 그제서야 함께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문일지 이더리움 오늘은 비트코인보다도 2배가 더 넘는 긍정적인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상승폭에 발맞춰서 함께 2%대 반등 기조가 보입니다. 현재 2.19달러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주요 알트코인들 또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종목별로의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5%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4%가 넘는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10위권 안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2에서 5% 사이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들도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인링크와 아발란체도 5% 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각각 25,500원 선 그리고 아발란체는 29,000원 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해줬고요. 스텔라 루멘 그리고 헤다라 해시그래프까지 일제히 상승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플레어입니다. 오늘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플레어 안에 예치되어 있는 총 예치 물량 TVL이 160%
10%나 급증한 게 데이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함께 그 영향을 바로 TVL로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가치에 대한 확장성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이유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레인과 스텔스티아는 오늘 원화 마켓에 상장된다는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녁 7시에 진행이 되는데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는 코인원에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스텔스티아는 업비트에 저녁 7시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14% 가까이 오름폭을 키우면서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는 있었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무역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외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유효할지 전문가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코인 트렌드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온라인에서 핫한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보이는 이슈들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김민경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이 이슈들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동결 관련된 소식입니다. 연준이 간밤에 또다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연속 동결이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뉴욕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97,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는 99,0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금리와 그리고 비트코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미국에서 나온 좀 호재성 모멘텀에는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기관들의 자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매집한 흔적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이 현물 ETF를 많이 또 유입을 하게 된다면 가격적인 상승 랠리가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유입량이 체크됐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더리움의 팩트라가 어제 또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완료가 됐는데 사실 뉴욕 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완료가 된 이후에는 그리 주가적으로 큰 방향이 없었지만 오늘 또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니 이더리움 또한 5% 넘게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그리고 우려감이 있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연준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3연속 동결이고요. 이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이 관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97,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시아 시간으로는 99,000달러까지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을 디지털 자산 최우선 목적지로 만들겠다,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미국 내 여러 주들이 지금 비트코인 비축안 관련해서 통과를 시키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도 미국의 두 번째 비트코인 비축을 하는 통과를 시켰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텍사스주 하원 또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안으로 통과시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외에 또 두 번째 이슈를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조금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보다 자금이 더 몰린 모습인데요. 리서치 업체인 스플릿 캐피탈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금 ETF 대표 상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이 올해 들어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는 69억 달러가 넘게 69억 6만 3천 달러가 넘게 유입이 됐는데요. 골드 쪽에서는 65억 1,200만 달러가 넘게 또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대형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제공하는 현물 ETF에 대한 자금 유입세가 3주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이며 비트코인 ETF가 3년에서 5년 내 금 ETF 자산을 3배 넘어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ETF가 금보다는 위에 있으며 6위, 7위를 겪고 있는데요. 과연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40% 넘게 폭락했던 이더리움,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기다렸던 이더리움 팩트라 업데이트가 어제 저녁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연됐었던 팩트라였는데 지금 총 11개의 이더리움 개선 제한이 도입이 됐죠.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지갑 기능 향상과 사용자 경험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수수료 개선이라던가 혹은 데이터 가용을 위해서 블록 수 증가 그리고 스테이킹 개수를 32개에서 2048개로 확장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사용자들의 편의성의 부분에 있어서 좀 초점을 맞췄는데 일각에서는 이 보안 관련된 문제를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설명할 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인데요. 만약 악의적인 공격자가 메시지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메시지를 좀 이용을 한다면 특정 토큰뿐만 아니라 지갑 전체에 좀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관련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